3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대기업, 글로벌 기업에서 투자를 삼성전자 같은 데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국가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결정했고 미국에서도 대대적인 투자, 인프라 투자가 이근영 때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은 무엇이 말하냐면 내년부터 2025년 향후 이 3, 4년 한 5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투자가 당장은 어렵지만은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진다. 경제가,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미국 경제는 진짜 걱정할 필요 없고 완전 고용 상태고,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풋질하거나 콜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지, 거기에 단타 치려는 사람 아니면 널널하게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데에 따라서 주가나 코인이나 부동산이 움직인다, 금리도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좌우익 파시오들의 무슨 뭐 세계경제 멸망론, 달러 휴지론, 무슨 뭐 외환위기론 다 쓸데없다. 아무런 경제 근거가 없는 민네르바적 헛소리다. 인드라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한미 통화 수합은 없는 대신에 한미 상시적인 통화 수합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 상시적인 통화 수합은 안 됐지만 종료됐죠. 한미 통화 수합이. 대신에 그 한미 통화 수합과 효과가 거의 유사한 것이 한미 간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통화 걱정하지 마세요. 워낙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렬형이 시대에 만약에 지난 방송에 얘기했듯이 G8에 가입한다면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같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혀 기대 안 했어요. 만약 성렬형 시대 때 G8 가입이 가능하다면, 한다면 20세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21세기에는 성렬형,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저는 확신있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외교왕 성렬형 믿고 계시면 됩니다. 외교 잘하고 있잖아요. 성렬형이 지금처럼 하면요, 한국 경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인더라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개인의 어떤 경제 생활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죠. 열심히 투자 공부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종교, 역사, 사회문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유승준, 블랙핑크, BTS, 트와이스, 에스파, 뉴진스, TXT, 그 다음 엠믹스까지, 파비앙, 오지브로, 아로치카, 천재견, 4월이, 이성모 골드, 리춘수, 플로우, 그걸 어떻게 읽어? 테이? 플로그 타이? 오케이 팝. 그래서 좋은 얘기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님도 늘 인들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재견 4월이, 이제 얘는 언제 장가 갑니까? 4월이 때문에 장가 못 가는 것 같은데, 얼굴이 아이돌 얼굴인데 언제 장가 가나? 4월이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좋긴 하겠지만 장가 가야죠. 4월이가 많이 질투하겠네. 근데 요즘 제가 개보다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4월이만 좋아하는데, 요즘 미카가 저를 많이 괴롭혀요. 제가 퇴근만 하면은 저도 씻고 밥 먹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저를 계속 그냥 밥 못 먹게 하고 막 하여튼 계속 보채요. 제가 보채면 이기지 못하는데 하여간 계속 엉덩이 때려달라고 계속 보채고, 자는데도 그냥 이렇게 건너뛰는데 꼭 슬쩍 꼬집고 건너뛰어요. 제가 누워있으면
예, 슬쩍 꼬집으면서 건너가고, 아 요즘 미카가 너무 날 괴롭게 만들어. 아 자식. 고요. 아 귀엽긴 하죠. 자, 빠름의 나라, 뭐 이건 안경사. 그래서 저 일본 관광객이 예, 한국에 오면 꼭 가는 데가 남대문이죠. 남대문 안경사. 예, 이사도 빨라, 배달도 빨라. 하여간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밖에 나가면 다 불편해하죠. 이걸 한국에 살면 모르죠. 예, 숨쉬는 공기처럼 여기지만 예, 다른 나라 가면 뭐 엄청나죠. 아, 다른 거 몰라도요. 예, 한국에 진짜 저는 대한민국 의사들한테 늘 고마운 게 예, 하도 많이 경험을 들어서 지인들한테 예, 뭐 인터넷도 다 이제 하지만 한국은 진짜 의료도 스피드이기 때문에 수술도 딱 그날 가서 다 수술 끝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진짜. 예, 다른 거는 그렇지만 특히 의사분들에게 늘 인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분들한테 예,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빠른 거는 저도 굉장히 압박받아가지고 예, 사실 뭐 시간은 넉넉하게 잡으면 저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막 그냥 5분 안에 막 만들어 달라고 막 그냥 빨리빨리 하니까 아 저도 진짜 정신 없었습니다. 오늘 약간 예, 오늘 무슨 기일인가봐요. 5.16 혁명 기념일이라고 손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신 없었어요. 파비야. 친구 재밌죠? 둘 다 재밌는 친구예요. 둘 다. 이 친구 어머니가 한국분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고, 네, 이 친구가 여러분은 토트넘 팬이죠? 네. 가시아님 어서 오세요. 무바요님, 예, 각도님 어서 오세요. 아 갑자기 인터넷도 다 잘 되는데 갑자기 끊겼어요.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먹통이 되는 게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이상이 없어요. 그냥 껐다 켰어요. 그냥 여기 되네요. 다크서클님 어서 오세요. 아, 예. 요즘 자주 끊겨요. 예. 그래서 보면은 뭐 공유기도 이상 없고, 예, 인터넷 회선도 이상 없고 다 이상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빙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가? 저는 저한테는 마소스 빙이 잘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마소 측에서 불만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 업그레이드 자꾸 시키면 마소의 장난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하던 거 해야죠. 오늘 너무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나중에 좀 피곤하신 분들은 녹화 방송 보시고요. 주무세요. 어지간하면 그냥 다음으로 미루려고 했는데 분량이 많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아로치카 이 친구가 좀 조회수가 떨어지고 콘텐츠 부족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뭐랄까 이렇게 원래 유머스러운 어떤 채널인데 거기에 이제 이 친구의 어떤 뭐죠 이걸 나레이션 방식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식에서 어디서 이런 방식이 낯이 있다 생각했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그거더라고. 일본 방송 보다가 느낀 건데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 사우나에서 이렇게 문득 보니까 일본 공주 방송이 나오더라고. 일본 공주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뉴스였는데 톤이 달라져요. 조용하고 톤이 굉장히 저음, 여성이든 남성이든 톤을 굉장히 저음으로 깔고 부드럽게 진행하는 방식. 지금 이 친구처럼 톤을 굉장히 낮추고 조용하고 느릿하게 진행돼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거든요. 보면 요거를 고스란히 따라하는 놈들이 어떠냐면 반쪽 일성 찌라시 방송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걔네들 방송은 빠르게 안 하고 이렇게 반쪽 일성 관련된 소식인 경우는 더욱더 느리고 저음으로 감동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해요. 고스란히 따라하는 거예요. 일본 저 반쪽 주체 그게 일본 흥룡에 그 베낀 거잖아요.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똑같아요. 방송도. 이랑 뉴스를 전할 때는 항상 이렇게 톤을 전하더라고요. 이게 저음으로 깔면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거든요. 막 분노해가지고 인드라가 꿀탕 먹으면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거리감을 줄 수 있어요. 저한테는 같이 공유 좀 분노할 때 같이 공유해달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아마추어 방식이고 진짜 좀 여러분한테 호소력 있게 제가 좌우익 파쇼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좌우익 파쇼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거리감 없이 호소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좌우익 파쇼 뭐 이런 저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목소리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뭔가 진짜 호소하고 싶을 때는 분노할지라도 조용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상대방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어떤 나레이션 방식은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고요. 아로치카. 그 다음에 오집으로 역시 좋죠. 고독을 씹는 거. 굳이 수염 깎고 방송해도 되는데 수염 안 깎고 방송하네요. 이런 또 폼이죠. 자, 그래서 아침을 다른 게 생고생하고 아침에 저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풍경을 아침에 놨더니 본다. 누가 찍어주는 거 아닙니다. 이 친구가 미리 일어나서 뒤에 카메라 설치하고 다시 자는 척했다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찍어주는 거 아닙니다. PD가 따로 없습니다. 이 친구가 다 산 타고 올라가는 것도 미리 산에 올라와서 카메라 설치하고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와서 찍는 겁니다. 이 친구는 혼자 찍는 거예요. 재밌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8K 파라다이스 이제 12K네요. 이 영화 파노라마 영화보다 실제보다 더 생생하게 화면바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8K만 되더라도 대단한데 12K면 벌써 영화죠. 근데 막 64K까지 한다면 거의 막 그냥 대단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 나중에 홀로그램 영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으면 대단한 어떤 그래서 미리미리 다 찍어 놓는 겁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저작권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CBS에서 영상을 내렸네요. CBS 영상을 보고 미국 CBS죠.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소식을 접했는데 인드라는 원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친구가 랩하는 친구가 우승했죠. 그래서 정치적인 요인이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역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자. 그래서 유로 콘테스트는 각국의 심사위원들이 1인 1국가 1표 그래서 다득표자가 우승하는 건데 스웨덴 가수가 역시 가창력이 있어서 우승했습니다. 역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솔로이고 가창력을 우선으로 본다. 그냥 말할 수 있고요. 정치적인 의미도 고려되고 그 외에 이제 우승할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인기 끌려고 사이스러운 우스꽝스러운 코믹한 것, 그 다음에 걸그룹스러운 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유럽에서 K-팝이 대세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무대 구성, 무대 연출, 그 다음에 댄스, 안무 이런 거 보시게 되면 K-팝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어요. 비교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K-팝하고 미국 팝하고만 비교하다 보니까 자격지심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지금 한국 K-팝 수준은
미국 팝에 비해서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뒤지지 않는다. 때로는 미국 팝과 동등한 수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팝을 제외한 나머지 그 팝들과는 비교를 거부할 정도다.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K-팝에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예. 곡이 괜찮으니까, 노래가 괜찮으니까 듣는 거지, 굳이 한국 팬이어서 듣는 게 아니다. 과거와 달라진 게 그거죠. 예. 과거에는 좀, 예. 여러분이나 인드라나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남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그룹, 아티스트, 곡 이런 걸 찾아가서 나만이 이런 걸 알지, 응? 이런 식으로 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러한 정도의 케이팝이라면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과거에는 막 뭐 미국 드라마에서 케이팝 나오면 야 대단하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놀랍지도 않잖아요. 그게 벌써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진케이님 에드벌룬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어쨌든 스웨덴 이 친구를 찍었는데 우승했네요. 그 다음에 이게 아이코닉한 팝송을 골랐는데 인드라 취향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이 친구가 플로테이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선곡한 걸 보면 인드라하고 상당히 취향이 비슷한 것 같다. 유일하게 이제 인드라가 지적하는 건 유승준이다. 이 친구가 유승준은 모르는 것 같아요. 유승준을 알았다면 반드시 넣었을 텐데, 한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까지 한국의 아티스트 중에 유승준만큼 아이코닉한 가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해요. 유승준은. 미국에 마이클 잭슨이 있다면 한국에는 유승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저 유승준의 댄스를 소화할 만한 가수가 있나, 아티스트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춤추면서도 노래가 되는 아티스트가 몇 대나 반문하고 싶어요. 승준이가 작사 작곡 능력은 없었을지라도 춤과 노래에 있어서, 그다음 랩 이런 거 3박자를 갖춘 것은 없다. 유승준이 전무후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준을 빼고서 한국 케이팝을 얘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코닉한 유승준. 딱 안묻자 가지고 이렇게 그 루나의 그 댄스 연구에서 얘기하듯이, 아니 딱 추는데 여유가 딱 보이고, 그냥 리듬을 타고 있고, 마무리가 돼요. 진짜 제가 봐도 그래요. 춤 문외한인 제가 봐도 그런데, 전 고등학교 때 함윤상이라고 걔가 막 하도 쳐가지고 옆에서 봤잖아. 그래서 그냥 저 서태지 아이들 걔네들은 그냥 그 이터넷에서 추던 애들 수준이고 차원이 다르다니까. 유승준은 진짜 지금도 아이돌들이 못 따라한다 이거죠. 그냥 안무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아이돌들이 춤이라는 건.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이코닉하다 진짜.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수준 높은 북유럽 작곡가 곡들, 주로 이제 이것은 SM에서 추가하는 것이죠. 한국 하이브나 박진영은 이제 국내 친구들을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퀄리티 굉장한 미국식 무대 연출 구성력과 안무 연출력이, 그 다음에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영상미, 동영상 제작,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또 제페니메이션에서 등장할 법한 아동스러운 어떤 비주얼,
이것도 이게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서양 가수들을 이렇게 보면, 예? 벌써 다 이렇게 좀 팍 늙었잖아. 이렇게 막, 예? 재패니메이션 남자 여자 주인공처럼 생긴 애들 구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또 노래와 춤이 돼. 그리고 가창력까지 있고, 이런 걸 모두 갖춘 아티스트들을 세계에서 지금 어디에서 구해요?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것도 전 세계에서 뽑으니까 남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K-팝이 도대체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작곡 작사가들이 만들고, 한국의 기획사들이 만들고, 한국 사람이 만든 것이 K-팝이다 이런 규정이라면 이거 이제 논란이 되죠. 그래서 박진영도 한번 논란에 휩싸였는데, 예, 뭐 이수만도 이제 뭐 중국 가서 뭐 만든다고, 제작사 만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K-팝이라는 게 뭐냐? 정의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 새롭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할 때, 남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 K-팝 연습생 시스템만이 K-팝을 정의하게 될 거다 나중에 가서는. 예. 이게 뭐냐면 축구로 치면 유소년 시스템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어디에선가 모두가 한꺼번에 어디선가 한 게 아니고, 이 유소년 축구를 어디서부터 했을 거예요라고요. 그게 유럽 전체로 퍼지고 한국까지 와서 퍼진 거죠, 유소년 축구가. 예, 그렇듯이 전 세계에서 처음에는 무슨 가수를 공장 찍어내냐 이런 비판을 받았던 연습생 시스템인데, 이게 과거에 클래식 할 때 발레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성악 전공하는 친구가 같다고 이거죠. 성악과 왜 들어갑니까? 이런 거 연습시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렇게 K-팝 연습생 시스템을 통과하면, 굳이 유로비전 콘테스트 거치지 않고도 세계 팬들이 안심한다 이거예요. K-팝 연습생 시스템을 거친 가수라면 춤과 가창력, 연기력 그런 것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 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게 연습생 시스템의 장점이라는 거죠. 이 연습생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거죠. 마치 축구에서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독일에서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연령별로 받으면서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낸 축구 선수들은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주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K-팝 팬들은 연습생 시스템에서 두각을 나타낸 연습생들은 데뷔 이전부터 그 연습생을 주목한다는 거죠.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K-팝은 연습생 시스템이 최후로 남고, 연습생 시스템이라는 규정 속에서 광의적으로는 이렇게 폭넓게 규정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까지 간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저는 어떤 관점이냐면, 이거 OK팝에서 잘 얘기했는데,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오히려 한국의 K-팝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훨씬 더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K-팝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K-팝이 다들 20세기 말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복제가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음반 시장 끝났다 이렇게 여겼을 때 K-팝이 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을 봤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위기가 기회라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게 K-팝이에요. 제가 볼 때. 거기다 한국인의 특이한 빨리빨리 문화가 접속이 된다면,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 때, GDP4 시대에 가장 K-팝은 어쩌면 미국 팝을 압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미국파까지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자신 있게 못하지만 이제 세계의 팝 시장은 미국 팝과 K-팝 양배축으로 움직인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 조건은 내년에 뭔가 대박나는 K-팝이 나와야 된다. 3년 주기설 이렇게 전제를 갖고요. 인공지능 시대 때는 생각해 보세요. 인드라가 막 예를 들면은 뭐 말하자면 에스파의 도깨비부를 좋아해. 그 다음에 뭐 BTS의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관됐다고 이제 혼자 생각하는 BTS 곡이 있잖아. 갑자기 또 곡이 이름이 곡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인드라가 좋아하는 곡들, 김광석의 뭐 일어나 뭐 이런 것들, 유승준의 가위 이런 곡들을 인공지능에 내 목소리를 저장한 다음에 내 목소리로 그 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 돈 내고 들으면 된다고. 나투데이 말씀해. 헤르메트카님 어서오세요. 그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자기가 작곡 작사도 다 해. 과거에는 이 작곡하는데 미디 이런 거 기술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줘. 자기는 아이디어만 내면 돼. 작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작곡도 돼, 작사도 돼, 목소리까지도 더 입힐 수 있어. 저작권료만 내면 돼요. 그쵸? 그럼 K-팝이 대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면 소풍정 다량신의 그으실 것처럼 이 노래 곡들은 듣는 곡들은 취향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같은 가족이라도 다 달라요. 나타샤 다르고 나 다르고 우리 첫째 다르고 둘째 다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곡도 위주로 듣다 보면은요, 이건 시장성이 없어져요. 인공지능 시대 되면은 소위 말하는 지금 비주류 음악들은 더더욱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듣는 음악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더 이상 시장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듣는 음악으로는 더 이상 시장 가치가 없어서 사라져요. 듣고 봐야 돼요. 듣고 보고 즐겨야 되는 그런 음악만이 살아남는다면 K-팝이 대세다, 아이돌이 대세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들으면 되거든 인공지능 시대는. 그리고 그거는 내가 내 꼴린 대로 만들고 물론 저작권료 다 주고, 예를 들어서 에스파의 도깨비부를 인드라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하고 여기서 에스파 도깨비부 다 좋은데 가사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맘대로 가사를 좀 바꾸자. 그래서 가사를 조금 바꿔가지고 내 맘대로 듣는 거야. 그리고 그걸 상업화 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그게 에스파의 원곡보다 내가 더 좋거든. 커버 댄스 커버곡인 셈인 거죠. 근데 그걸 맨날 듣고 다녀. 누구만 돈 벌어요? 에스파만 돈 버는 거지 말하자면. K-팝만 돈 벌게 돼 있다 이거지. 이런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될 거다. 예술 분야 모든 게 그렇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회다. 그래서 더더욱더 이 음반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역대 한국 정부가 덕분 아니라고 그랬죠. 늘 강조했던 한국 정부는 뒤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방해만 안 하면 되고, 국제유통 자본과 플랫폼, 그다음에 이런 어떤 한국 기획사들, 연습생들 피와 땀 이런 것들이 잘 결합돼야 되겠죠. 기존에 문제가 됐던 노예 계약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돼야 되고, 그렇죠. 계약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연륜이 쌓였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엠빙신, 좌이파쇼, 숫골통, 엠빙신의 아이돌 군기잡기 체육대회, 이런 갑질 프로그램 같은 건 폐지돼야 된다. 이게 전형적인 숫골통 좌이파쇼의 군기잡기 방송이라는 거죠.
이런 거 폐지돼야 됩니다. 예?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해서,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서, 한국 케이팝 발전을 위해서, 이건 수꼴통 엠빙신, 이거 또 목소리 또 크셨네. 수꼴통 엠빙신 자이파쇼, 이건 민영화 돼야 되고요. 세금 줄 필요 없습니다. 인들아 생각하기에 자이파쇼 수꼴통 엠빙신은 한국 문화에 기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기여한 때가 있다면 박정희 정부 때 대학 가요제, 박정희 정부 때죠. 그때 엠빙신이 좀 기여했을 뿐이지 그 이후로 엠빙신이 케이팝에 기여한 바는 없다, 저는 확실합니다. 방해가 됐다. 그래가지고 양현석도, 전 양현석 좋아하진 않지만 양현석이 엠빙신 엠빙신 거부했잖아 한때. 얼마나 양현석이 열받았으면 엠빙신 출연 거부를 했겠어요. 수꼴통이니까, 자이파쇼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팬들의 어떤 팬덤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튜브의 조회수가 제일 중요하죠. 스포티파이도 점점 동영상 중심으로 듣는 방송에서 이제 듣는 데서 보는 쪽으로 유튜브처럼 간다 이거죠. 대세는 유튜브예요. 스포티파이도 이제 동영상 확대시키는 건데, 스포티파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 차트도 인드라가 소개한 바 있죠. 근데 핵심은 결국은 중심은 유튜브고, 유튜브에서 보는 조회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국내 팬들의 반응, 세계 팬들의 반응. 국내 팬들은 이제 방송에서 뭐 이렇게 남자 목소리, 팬들의 어떠한 그런 따라하는 모습, 그런 걸로 확인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커버 댄스, 커버곡, 유명한 곡들일수록 같은 가수나 혹은 그 댄서들이 커버하고 커버송이 많이 나오고 커버 댄스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교차 편집이라는 방식이 굉장히 팬덤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방식이라는 거죠. 교차 편집한다는 건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노력이에요. 제가 볼 때 특정한 어떤 왜냐면 에스파가 있다면 뭐 윈터만 딱 집중해서 이렇게 팬캠을 촬영하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팬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수익 창출은 어디서 나오냐? 곡 하나 좋다고, 인터넷 시대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곡 하나 좋다고 해서 음반 사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그거는 듣기만 하면 되니까. 곡 하나 떴다고 지금 거기서 수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랬다면은 지금 뭐 상당수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해체 안 했겠죠. 중요한 것은 뭐죠? 팬덤이 생겨야 되거든요. 팬클럽이 생겨야 되고, 정말로 곡이 아니라 그 가수에 대해서, 아티스트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야만이, 나타샤처럼, 우리 사비트린처럼 그 앨범을 기꺼이, 오프라인 앨범을 기꺼이 사고, 나타샤처럼 일본까지 가서 공연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굿즈 상품을 산다 이거죠. 곡 하나 좋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려면 이런 팬덤 문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유럽 축구 문화에서 서포터 문화를 무시하지 않듯이 케이팝 문화에서 팬덤 문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팬덤 문화를 간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면 커버송, 커버 댄스의 반응. 그래서 인들아 커버 댄스 굉장히 중시해서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교차 편집, 그 다음에 이런 차트, 유튜브 조회수 차트, 이런 세 가지로 일단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의외로 스트레이 키즈
예, 스트레이키즈 그 매니악 뭐 이런 소리꾼 노래는 좋은데 팬덤이 별로 없네요. 예, 팬덤이 생각보다 커버 댄스는 많은데 생각보다 팬덤이 약하더라. 예, 그리고 세븐틴도 그렇게 제 생각보다 약하더라. 뭔가 BTS처럼 나투데이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 고민보다고 이런 건 진짜 저 BTS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어떤 곡들은 유명하지 않은데 그 멤버가 아티스트들이 정말 좋아서 즐거워서 노래하는 그런 곡들이 몇 곡 있어요. 제가 볼 땐 블랙핑크도 그렇고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곡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진짜 좋아하는 곡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몰랐는데 요거 보니까 이 고민보다고 이 곡을 굉장히 방탄소년단이 즐겁게 부르더라고요. 보기에 좋았어요. 눈 동그랗게 뜨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다음 블랙핑크도 보면 붐바야? 이거 부를 때 굉장히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그 뭐죠? 마지막 곡 걔네들 항상 그 엔딩곡으로 채택하는 곡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마지막처럼? 처음처럼인가 마지막처럼인가 그거 꼭 부르더라고요. 마지막 곡을 엔딩 공연에서 마지막 곡 같은 경우는 얘들이 좋아하는 곡이다. 그 다음에 트와이스가 확실히 팬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와이스 팬덤이 확실하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와이스를 딱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트와이스가 내 취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건 실감이 나요. 트와이스가 어쨌든 간에 현재 인드라 볼 때 블랙핑크와 BTS 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거의 지금 팬덤을 갖추고 있다. 트와이스만한 팬덤을 현재 다른 아티스트들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파의 도깨비불 같은 거 인드라 취향인데 인드라 취향이에요. 이런 노래를 좋아해요 저는. 에스파의 일루전. 약간 몽환적인 거 이런 걸 내가 인드라 취향인데 춤도 이거 이런 거 이렇게 막 열심히 추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간단한 어떤 걸로 뭔가 그 상황을 압도하는 이런 카리스마적인 춤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안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전 음악 전문가도 아니고 댄스 전문가도 아닌데 좋다. 그 다음에 이 TXT도 굉장히 유망하다. 일단 비주얼이 된다. 볼 수 있고 뉴진스도 주목할 만하죠. 뭐 뉴진스야 어쨌든 코카콜라하고 뭐 이런 데서 애플에서 주목하니까 지켜봐야 되고 아이브도 괜찮고 엠믹스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주세요. 없으면 오늘 방송 3시간짜리네. 뭐 없으면 방송 끝내겠습니다. 이 늦은 시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안 주무신 분들, 가쿠토님, 뭐 질문 주실 분은 없죠?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편안한 밤 되세요,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마음을 열고 자세 다치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 탁서울님 고맙습니다. 다들 주무세요.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고맙습니다. 성렬형 힘내세요. 요즘 좋은 일만 많아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세상에 고맙습니다. 진짜 구병 고맙습니다. 국제유통자본 고맙습니다.